이번 주는 로컬 플레이어인데요. 오늘도 편재현 코너지기님께서 멋진 청년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왔습니다. 코너지기와 게스트를 차례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컬 플레이어에서 또 멋진 지역의 청년 창업가를 소개해드리러 나온 편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박수라도 좀 크게 쳐요, 진짜. 네, 서브웨이를 오늘- 다 드셨으면. 네, 게스트로 초대를 받은 저는 어셈블 파이프 대표 문다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닮으신 것 같아요. 저희 그렇지 닮았나요? 않아요? 너무 닮았어. 닮아 저 닮았나요? 네. 그 마스크를 한번 살짝 두 분 내려보실래요? 안 닮았어, 안 닮았네. 닮았어. 안 닮았네. 마기꾼들이야, 마기꾼들. 우리 마스크 벗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네, 자 진행해 주세요. 네네. 문다영 대표님은 앞에 이렇게 이진우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 창업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브랜더스 콘텐츠 팩토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사무실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혼자 멋진 큰 보드라고 하나요? 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죠. 출퇴근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봤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전동 스케이트보드죠. 맞아요. 봤어요, 저. 군산에서 하얀색 헬멧을 쓰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면은 무조건 접니다. 네, 인사 봤어요, 한 번씩 봤어요. 해주시면은. 예. 네. 와, 네, 그럼 역시 바로 젊으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네. 위험하진 않나요? 위험하죠.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짧은 거리를 약간 스릴 있게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그런 위험 요소들은 있지만 또 약간 나는 남들과는 다른 걸 타보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추천드리니까. 네, 근데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셈블 5의 문다영 대표님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셈블 5 하면은 사실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은 행사 스케치 영상들이나 또는 뭐 라이브, 오늘과 같은 라이브 현장에서의 중계 일들을 도맡아서 많이 하고 있고요. 창업한 지는 어느덧 벌써 2년 정도 된 아주 파릇파릇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모시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이제 로컬 콘텐츠를 좀 주력으로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만드셨던 로컬 콘텐츠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다들 군산시 청년들 아시죠? 예전에 같이 함께 영상들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 청년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다룬 인터뷰 콘텐츠들이 몇 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영상들을 같이 참여했던 영상들이 있고 대부분은 저희 자체 채널을 이용하다기보다는 그런 기관들의 채널들을 이용해서 영상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딱 보시기에도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네, 대표님이 지금 대학생이시거든요. 지금 네.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이에요. 아직 대학생입니다. 군대는 다녀오셨고. 군대 당연히 다녀왔죠.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술 먹고 놀기 바빴는데 또 대학교 때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게 왜 창업을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창업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아니면 취업인데 둘 다 결국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자기의 주위에 뭔가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같은 방법이고 수단인데 그거를 먼저 앞서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취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창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가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럼 내가 이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창업을 하실 때 청년들이나 뭐 다른 어떤 기관의 도움도 받으셨어요? 네, 그럼요. 학교에 있으면서도 학교 뭐 창업 지원단이나 창업 동아리, 저희도 처음에는
학생팀으로 이루어진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 청년들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청년들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청년들 통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저도 3년 정도 됐는데 아마 대표님도 아마 저를 거기서 처음 뵀지 않았을까. 네, 청년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한다는 게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은 낮 시간에는 사무실에 잘 안 계시더라고요. 학교를 가시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장점, 뭐 대학생 신분으로서 창업을 했을 때 뭐 장점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다, 대학생이라 힘들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물론 장점이 더 많은데요. 학생 신분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즘에는 지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창업 아이템에 대한 경쟁을 이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사회에 나가고 그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정말 그 실효성이 있고 가능성 있는 아이템들도 발굴을 해야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먼저 이거를 고도화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좀 젊은 친구들과 부대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뭐 좀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저는 어셈블5의 대표로 어떤 미팅에 들어가고 일들을 하러 왔는데 좀 짓궂은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 제가 어떤 기업체의 대표가 아닌 그냥 학생으로만 보는 그런 분들이 간혹 한 분씩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은 크게 그렇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나이도 그렇지만 대표님이 더 동안이세요.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닐까. 고등학생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실례지만 그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27입니다. 네. 네, 맞아요. 나이에 비해서도. 그러면 동안이세요. 25살에 창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25, 24세 시작을 했어요. 아, 진짜. 와, 저희 때는 사실 생각하지 못한 나이대거든요. 아, 그때는 저희 네. 그냥 뭐 했습니까? 술 먹고 진짜. 놀고 그러셨죠? 우리 편 대표님 말씀대로 네. 맨날 술 먹고 뭐 술만 네. 먹고 그랬었죠, 대학교 때.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아, 네, 술만 먹을 때. 1학년 때 맞은 학사 경고 메꾸느라. 아니 근데 네. 이제 학업과 이제 일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학점은 죄송합니다 이런 거 듣는데 되는지 평점으로 아, 평점으로 맞아요. 맞았어요. 안 돼요? 아까 이거 문제에서. 꼰대 얘기예요? 네. 이거 졸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게끔 다니고 있고요. 그렇지 네. 않아도 지금 졸업 준비로 마지막 4학년 학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뭐 이렇게 꽈탑을 하거나 이렇게 수석 졸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네. 와. 저런 분들이 있다는 건 좀 자녀분들한테 저는 저희 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대표님이 대학생이셔서 그런지 주변에 또 그 창업에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친구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가 아니라 사무실을 보면 네네. 약간 대학교 동아리방처럼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고 막 신기한 물건들 갖다 놓고 막 컵라면도 이렇게 쌓여 있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면서 부러웠어요. 지금 군산대학교나 아니면 최근에도 뭐 청년들 그에서 영상 촬영하시고 이런 거 봤는데 혹시 그 콘텐츠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예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 쪽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라이브 중계도 하고 있고 영상 제작도 하는데 그 현장에서의 실무를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영상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만들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걸 내 사업화 하기 전에 먼저 일로 배워보면서 쫓아다니면서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 중계팀을 쫓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서울 쪽으로. 근데 그때가 학업이랑 같이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갔었는데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화요일 아침에 한 8시쯤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촬영하고 중계일하고 밤 10시, 11시 돼가지고 다시 군산에 돌아와서 다음날 학교 가고 그리고 또 다음날
목요일에 다시 서울로 가고 그거를 한 두세 달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막 몸으로 부딪혀 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 대표님 노련함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작년에 마을 방송에서 이제 저희 영상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라이브 송출도 그때 대표님 같이 아, 저분이 하신 거예요? 네, 같이 도와주셨는데 오. 현장에서 되게 노련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준비도 그냥 딱 해가지고 와서 하고 뭐 저희는 막 이렇게 막 뭐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돼요 하는데 그냥 이거면 돼요 해가지고 혼자 딱 설치하시고 하고 그냥 준비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되게 아니, 놀랐었거든요. 근데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영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영상 쪽을 하겠다고 이게 쉬운 결심은 아닐 텐데. 네. 결국에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주위의 어떤 스토리나 지역에서의 공유되어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잘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탁월한 방법이 영상이 정말 탁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배우기 시작했었죠.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그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긴 했지만. 혹시 그러면 이제 회사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세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따로 없고요.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희의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유튜브 제가 100만 찍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네. 막 해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어셈블 파이브를 운영을 하시면서 향후에 생각하시는 이제 사업적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것만은 내가 꼭 이뤄내고 싶다 어셈블 파이브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그냥 단계적인 첫 번째 목표는요. 누구든 저한테 창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 항상 창업은 사람을 모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팀원을 모으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고객을 모으고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고객을 모으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인데 지금으로서의 목표는 먼저 저희의 사업체 팀원을 모으고 어떤 크기를 키워 나가는 데가 1차적인 목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네, 지금 또 같이 활동하시는 팀원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정기적인 저희 직원으로서의 팀원들은 현재는 없고요. 일이 있으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저희 팀원으로서 성장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또 구축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사무실도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방송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대학생의 신분으로 창업을 하셨고 또 이제 그동안 많은 고민들도 있으셨을 거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으실 텐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이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창업을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업이란 사람을 모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자기 팀원으로서 모으려고 하지만 말고 뭐 멘토님이나 교수님이나 특히 대학생분들이시면은 저는 교수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창업 선배님이나 멘토님이나 꼭 이런 걸 그냥 부딪혀서 물어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 혼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은 창업하는데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한번 사무실로 찾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학생 그럼요. 선배로서 창업 선배로서. 네.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다영 대표님 만나봤는데요. 뭐 앞으로 또 이제 멋진 활동들 군사에서 하시는 것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편집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문다영 대표님 만나면서요, 로컬 플레이어의 상징과 같은 우리가 젊음, 그리고 도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창업이 참 그러니까 취업이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취업난, 그렇죠. 예, 취업난 때문에 우리 청년들 굉장히 고생이 많고 하는데 사실은 취업이 편하겠죠.
그냥 일자리 취직하면 네. 월급 딱딱 나오고. 네. 근데 창업이라는 건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아니, 미래를 저만 받으면 책임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의 그렇죠. 인생을 책임지는 게 또 창업의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긴 해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창업은 사실 쉽다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정말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진짜 네.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 신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렇죠. 전 진짜 놀랐습니다. 네. 네, 저는 부러웠어요. 좀 더 젊을 때 저렇게 젊은 친구들처럼 한번 해볼 걸. 네, 그런 이런 생각이 후회는 들더라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간은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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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자,